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금요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대단했어요. 예,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네. 김영 매니저는 분발해 주시고. 네. 자, 갑자기 까먹었어요. 지금 뭘 하려다가 아까 그 PR 스트립 얘기했잖아요. 그 PSK 그 자동차 도장할 때 이 테이핑 같은 거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스프레이 뿌리는 건 아닌데 그다음에 도장한 다음에 뜯어내는데 그렇죠. 이 테이핑 뜯어내고 나면 거기에 이제 끈적끈적하게 남는다고. 잘못 뜯어내면 밑에 것까지 같이 뜯겨 나오고. 네. 그거 뜯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PR 스트립이라고 하는 포토레지스트 그 남아있는 감광에 그거 제거하는 거 네.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PSK 아까 얘기하셨고. 네. 자, 좀 아는 척을 좀 해봤고. 자, 오늘 일발장전은 리뷰, 주간 리뷰인데 사실 이번 주에는 시장을 선도했던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무거웠죠. 우리 시장은 뉴욕은 뭐 워낙 잘 나갔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 철광석, 뭐 스틸, 강판 뭐 이런 기업들은 다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린 포인트를 잘못 잡아가지고 먹거리에다가 식량에다가 포인트를 맞췄는데 조금 빗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주간 이번 주에 뭘 했는지 한번 좀 보고 일발장전 리뷰하고 전략 잡아보도록 하죠. 월요일 날은 그 여러 가지 재료들 뭐 미국 텍사스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 얘기가 나와서 삼성물산 그다음에 이제 노바백스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또 이제 카타르 굴착기 얘기해서 두산 인프라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 초반에는 나름 괜찮았는데 삼성물산은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제 확 휘어버렸죠. 네, 요거는 두 분이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뭐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냥 쏘쏘한 흐름. 화요일 날 이제 CJ 제이제당 농심 풀무원 사두동화원 에그머니나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때 곡물가가 올라가서 에그플레이션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옥수수 선물 급등하는 밀가루 선물 밀 선물 이렇게 했는데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판매가의 전이를 못 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실적이 1분기에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기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나오는데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기업과 잘 머리를 정부하고 정책하고 또 맞대어서 정상화시키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자 화요일 수요일 날은 이제 저기 있죠 인플레이션과 가치주 전성시대 얘기하면서 원자재 요때 원자재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DL하고 동원 F&B 주가는 뭐 DL은 뭐 괜찮았고 동원 F&B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좀 더 태동을 할 것 같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대망의 목요일 날 라면 얘기해서 드렸습니다. 불닭볶음면. 철은 못 먹어도 라면은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라면을 얘기 꺼냈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강하지도 않고 앞으로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삼양식품을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자회사 삼양푸드웰 골판지 사업하고 삼양제분 밀가루 그리고 대관령에 한 600만 평의 초지를 가지고 있는데 삼양목장이라고 거기에 이제 풍력 뭐 태양광 이걸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오갔던 적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본업인 불닭볶음면이 인도네시아에서 한 7배 가격 높게도 팔린다고 해요. 일반 라면보다도. 근데 워낙 그 입맛이 중독이 되면은 끊을 수 없다고 뭐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삼양식품까지. 네. 자 이제 점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먹을거리에다만 포커싱을 했나 우리가? 뭐 괜찮습니다. 뭐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빗나가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저건 이제 월요일 날 내용이었는데. 예. 예. 별 내용은 없었어요. 사실 예. 할 게 없어가지고 저때 한 거기 때문에 빨리 빼주세요 저건. 일단 뭐 위클리, 그러니까 주간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공통점을 보면 이제 키워드로 좀 압축을 해서 본다면 인플레이션, 네. 자산주, 뭐 이 정도의 키워드가 가치주, 아닐까. 가치주. 예, 네. 그렇죠. 예, 가치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뭐 현재 모멘텀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투영되지 않은 그런 가치에 좀 집중을 해주셨는데 뭐 좋게 말하면 긁지 않는 복권이죠. 예,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습니다만 이게 5% 6% 오른 날은 그걸 따라잡긴 쉬워도 5% 6% 빠진 날 그거를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심리상. 네. 근데 그런 매매에 뭔가 좀 신물이 나고 염증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좀 재미를 못 보셨다면 저는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다릴 수만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승률이 높은 게임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뿐이지 분명히 이제 가격의 정상화가 올 것이고 가격의 정상화가 오면 이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기나 이거에 영향을 덜 받는데, 네. 그죠? 필수 소비재라고 하잖아요. 뭐 좋든 나쁘든 먹고 소비를 살아야 해야 되는. 네. 근데 이제 워낙 서민들의 그 사실 부동산 가격들이 뭐 자고 일어나면 지금 뭐 억 거르잖아요. 네. 네, 과거에도 그랬지만 라면값 100원, 200원 오르는 거는 난리 납니다. 네. 그렇죠. 지하철 그 요금 100원, 200원 오르는 것만큼이나 올리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업은 망하게 둘 거냐? 우리는 이제 뭐 정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를 사실 시켜야죠. 경제나 주식과 증권이 특화된 내용이라서 주주들을 대변한다면은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뭐 철강주, 화학주 이런 것들이 잘 가는 이유는 어쨌든 미국에서 뭐 바이든 뭐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들이붓고 있는 어떤 정책들, 거기 이제 인플레이션은 자극이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재화들, 소재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요 전제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국제 식량 자원들, 뭐 선물 가격 본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런 식품 업체들도 분명히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눌러버리니까 이제 좀 엇박자가 나고 그러다 보니 주가도 이제 시장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힌 것의 그 압력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좀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곳에 싸게 들어가서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일 것이고, 뭐 저번에도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멀지 않았다라고. 네. 저도 뭐 길어야 5, 6월 정도면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약간의 이제 레임덕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지난주 정도에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미리 움직였던 걸 좀 예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식품 업체들과 유틸리티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좀 인위적으로 가장 막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식품 업체들은 이제 사실 라면이죠. 또 네.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풀무원 요 이제 네 회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올리려고 했다가 한번 정부가 거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언제 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튀기는 튈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고,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삼양식품 있잖아요. 네. 네, 삼양홀딩스라고, 삼양식품의 그 삼양홀딩스는 아닙니다. 요건 이제 삼양사, 그러니까 삼양설탕의 이제 그 지주사죠. 요 회사가 이제 자산주 플러스 실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최근 좀 가파른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좀 하나 두 개씩 이제 이런 쪽에서도 급등세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면,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좀 말씀해 주셨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뭐 대관령 쪽에 좀 큰 부지도 있고 또 이제 골판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좀 스테디하게 팔려나가는 이제 그런 제품들에 대한 그런 뭐 영업이익 보더라도 900억, 1000억 나오는데 지금 7천억도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IT 기업이나 뭐 다른 것들은 훨씬 높은 밸류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꾸준하게 변동성 없이 꾸준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이제 이런 식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물론 밸류에이션을 같이 뭐 맞다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너무 저평가 많이 돼 있다. 네. 이런 좀 해석을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주간의 어떤 그 키워드를 좀 종합해 보는 종목으로 좀 꼽아 본다면 저는 이제 삼양식품 정도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홀딩스는 아니고 요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삼양홀딩스는 삼양식품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죠. 요건 삼양사 쪽에 지주사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홀딩스 빼요? 네. 저건 이제 예를 제가 말씀드렸던 네. 거고. 네. 금방 뺐네. 네. 뭐 말 한마디에 훅훅 바뀌고 그래서. 그 김현 매니저는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식품주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뭐 간단하게만 좀 덧붙여드리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시장이라는 게 뭐 트렌드가 항상 좀 바뀌는 거고 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이제 또 미국의 국채금리도 1.5%에 머물러 있다가 거의 뭐 1.7%까지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왔고 좀 전에 자막이 나갔지만 아마 월가의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8월 잭슨홀 미팅 때 이 테이퍼링에 대한 네. 신호를 좀 줄 거다 이렇게 공론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어제 그 아까 미국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 GDP 성장률 네. 막 6%씩 그렇죠. 나오고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순간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또한 대비책도 있다 이렇게 네. 시장을 시장을 자꾸 안정화시키지만 결국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다가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원화가 지금 절상되고 있잖아요. 1,100원, 1,110원이 어제 깨졌기 때문에 그럼 구매력이 올라가요 사실. 그러면 내수에서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논리는 맞는데 이게 철강이 먼저 확 뛰는 바람에 그래서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번 주는 통화정책 이벤트 FOMC가 또 예정이 좀 되어 있었고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순으로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이번 주에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철강 뭐 특히나 원자재 가격 급등과 동반해서 같이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철강, 건설, 조선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의 트렌드고요. 근데 이제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철강, 건설, 조선주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그동안에 뭐 한 3, 4년 동안에 정말 많이 또 빠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아직 좀 부각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만 단기간에 지금 뭐 한 200% 상승한 종목들이 뭐 허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또 일부 종목들은 가격 저항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눈을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또 식품주들. 불과 한 3, 4개월 전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철강, 건설, 조선주들의 위치와 지금 식품주들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신다면 시간이 결국 문제인 거지 뭐 순서가 오는 거는 저는 분명히 뭐 한번 상반기 안에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식품주들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딱 그 객관적인 어떤 조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원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이제 판매가에 이제 전이시키는 부분. 그게 저는 상반기 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식품주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일반 장전에 이제 논의됐던 종목 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조금 진단을 좀 해드려볼까요? 네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제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언론에서 막 노바백스하고 1년짜리 계약해놓고 얘기도 안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마치 뭔가 뭐 비밀리에 뭘 감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보통 이런 이제 CMO 계약도 마찬가지고 기업들 간의 계약에서 비밀 유지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가장 좀 민감한 게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뭐 공시 의무가 없고 또 계약 당사자들끼리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뭐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 이걸 마치 뭐 국민들을 우롱했다, 속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건 절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가 1년짜리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작년에 이제 계약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과연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인지 의학 전문가들 바이러스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CMO 계약을 할 때 이게 바이러스가 몇 년 동안 갈지도 모르는 걸 막 3년, 5년 장기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계약을 맺어놓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뭐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바백스 CEO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정부에서도 먼저 이 기술 이전 연장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이제 꺼냈고 실제 당사자인 노바백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도 이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들 아직 지금 생산 자체도 지금 시작을 못한 상태고 실제로 시제품 생산을 제외하고는 아직 시판 허가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생산과 출하가 될 거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약간의 이 노이즈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뭐 최근에 코스피 200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다른 이제 CMO 기업들로 오르내리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기는 해요. 지금 11조, 12조 원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시적인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어쨌든 국내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하잖아요. 네.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노바백스까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지금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고 노바백스까지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된다면 하반기 때 이익 모멘텀은 이제 더욱 강화될 거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아마 월요일 날 이 얘기를 이제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CMO 해가지고 과연 돈이 얼마나 남을까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도즈당 뭐 단가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워낙 싸기 때문에 사실상 뭐 남는 게 별로 없다 손 치더라도 노바백스 그리고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이게 CMO와 관련된 이제 사업들이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이익의 기여도가 상당히 저는 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뭐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제 논란도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 하락은 조금 과도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간 일발장전에 언급됐던 기업들 중심으로 보는데 이제 주로 이제 식품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주류였고 그밖에 이제 특이하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한번 짚어주셨고 자, 이제 정계민 사장과 사실 저는 그 TV 광고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인다. 네.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는 주시장 돌아가는 게 보인다. 가장 요즘 눈에 띄는 광고가 그 가전 내 네. 색깔 들어가는 거. 비스포크. 네. 네, 그 광고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 결국에는 이제 소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슈가 변한다는 거죠. 실제 어제 LG전자, 비스포크는 다른 브랜드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나왔는데 가전이 이제 뭐 끌고 또 뭐가 또 밀고 막 이렇게 해서 호실적이 나왔잖아요. LG전자, LG화학도 주가 강했고. 그랬고, 예. 네. 그거를 그런 쪽도 한번 잠깐 붙여주시면. 또 뭐 일발장전과 오늘 종목을 왜냐면 다음 주 전망까지 이렇게 해놨거든. 그 전망 방면으로 있잖아요.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아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너무 IT는 IT 이퀄 반도체로 너무 좀 이제 메모리 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무 그쪽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그쪽의 힌트를 보면 이 디스플레이 쪽하고 그다음에 폴더블을 비롯한 휴대폰 이쪽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잘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 관계된 그런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기업들이 많았다는 뜻이고 그런데 지금 이 공매도를 앞둔 이제 이번 주의 상황에서 가장 많이 다친 곳이 사실상 IT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이제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돌아올 경우에는 이쪽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과 좀 관점이 좀 지금과는 좀 남다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자체적인 실적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소부장 관련된 그런 낙폭이 과한 그런 종목들은 저는 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준비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부연 설명이 하겠고, 있군요. 예. 뭐 종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아닌가요? 오. LG 이노텍, 삼성전기 뭐 이런 게 원고를 대장이죠. 네. 원고를 컨닝했나? 아니 지금 설명해 가을이네. 주신 논리가 사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실제로 이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반도체 종목들은 실적 발표 지금 소부장 종목들 하기도 전에 그냥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지금 이번 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것도 분명히 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워낙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 하자마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기관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매도에 좀 나서고 있는 거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스포크라든지 LG는 이제 오브제. 요런 이제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들이 워낙 지금 잘 팔리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이제 가전 그리고 이제 핸드셋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좀 시원찮거든요. 네.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도 그렇고 그 아랫단에 이제 뭐 부품주들도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정말 지금 못 움직였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아직 실적 발표가 끝난 게 아니다. 5월 둘째 주까지 이제 실적 발표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특히나 핸드셋이라든지 이런 가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 쪽으로도 또 수급이 한번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미 지나온 뭐 철강주를 또 얘기하기 그렇고, 네, 하여튼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조금 리뷰와 함께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금요일 일발장전은 여기까지. 김영 매니저는 오늘 또 돌아가셔서 네. 이벤트 있나요 오늘? 네, 오늘은 이벤트 없습니다. 오늘 없고. 네. 네, 그러면 주말 네, 주말 잘 쉬고요. 네. 네, 어쨌든 뭐 5월달 시장 뭐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뭐 5월은 계속 비수기다라는 말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뭐 작년에도 5월 시장이 좀 좋았던 것처럼 이미 또 5월이 되기 전에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공매도 재개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시장이 좀 호재가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이 공매도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오히려 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역이용하는 수급들도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5월달 시장도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4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5월달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